뱅에돔 낚시의 기법은 무수히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뱅에돔 낚시에서 주로 사용하는 지는 영어를 기준으로 제로 알파, 제로 C, 2제로, 3제로로 나눠지며 바다의 흑기사라고 불리는 뱅에돔은 4대 돔 중 매니아층이 확실히 드러나는 어종이기도 한데요. 찌낚시의 보편화가 이루어지면서 예전에 비해 많은 분들이 뱅에돔 낚시를 접하는 계절입니다. 국내에선 뱅에돔보단 감성돔이 많이 자리가 잡혀있어 감성돔보다는 덜하지만 최근에 기온 변화와 고수온의 영향으로 국내에서도 서해안을 제외한 모든 전역에서 모습을 보이면서 여름철 뱅에돔 찌낚시가 인기 대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어목 항줄 깜정이과에 속한 뱅에돔은 비교적 따뜻한 수온을 좋아하는 난류성 어종으로 감성돔처럼 주로 바닥층을 회유하기보다는 거의 전층을 회유하며 까탈스러운 입질로 낚아올리기 쉽지는 않지만 변화된 낚시 기법과 미끼로 현재는 한층 보기 쉬운 어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뱅에돔 낚시의 경우 5월 초순부터 시작하여 장마 전후로 피크 시즌을 이룬다고 알려져 있지만 낚시 기법의 발달과 매니아층들의 급부상으로 사계절 낚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뱅에돔이 시작되는 4월 말부터 5월 초순에는 수온이 아직까지 불안정한 탓에 수면 위로 급부상하는 모습을 찾아보기는 좀 드물지만 해가 뜨고 일조량이 높아지는 낮 시간대에 잠깐 부상하는 모습을 비춰주지만 5월 중하순부터 수온이 서서히 오르기 시작하면서 상층부터 표층까지 급부상하는 모습이 이때부터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수온이 안정기에 접어들면 잡어들의 극성도 피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뱅에돔 낚시의 대표적 잡어를 꼽는다면 자리돔을 빼놓을 수가 없지만 자리돔 있는 곳에 뱅에돔이 있다 라는 말이 있듯이 뱅에돔과 자리돔은 거의 비슷한 수온층에 서식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듯 싶습니다. 하지만 시즌 초반 자리돔이 수면 위로 부상하여 밑밥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뱅에돔들의 모습은 쉽게 보이지 않아 애를 태우기도 합니다. 최근 남해 동부권에서는 고구려 막대치를 이용하여 생미끼, 속공낚시가 성행을 하기도 합니다만 매니아층들에게서는 오래전부터 행하여지고 있다고들 하는데요. 아무래도 수온의 불안정화로 중하층에 머물러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땐 차분히 바닥층을 노려보는 것도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수온의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식탐도 많아지기 때문에 밑밥과 미끼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시기가 되면 바닥층보다 수면 위로 띄워서 낚아내야만 마리수의 손맛을 보는데 유리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가벼운 밑밥과 확산성이 아울러진 집어제를 사용하여 수면 아래로 서서히 가라앉는 비중이 낮은 빵가루 미끼와 집어제로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미끼의 경우에도 내려가는 속도가 빨라지면 입질층을 벗어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채비 또한 감성돔 낚시와 달리 부력이 높은 채보다 부력을 가지지 않는 저비중의 제로, 2제로, 심지어는 3제로까지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집니다. 밑밥에 반응을 하지만 미끼로 유혹해서 낚아내려면 미끼와 미끼의 동조도 매우 중요할 수 있겠는데요. 조류나 바람의 영향 등으로 밑밥과 미끼의 동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찌의 비중과 그 역할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호수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날의 조과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뱅에돔은 특성상 주둥이가 작고 먹이를 한 번에 가져가지 않는 특성 때문에 입질 또한 매우 예민하여 우리꾼들은 다양한 기법들을 만들어내기도 했는데요. 미약한 입질을 파악할 수 있는 소형 발포를 이용하여 목줄에 착용하여 피어오르는 뱅에돔을 쉴 새 없이 낚아내는 방법 등을 구사하며 울산권, 포항권을 기점으로 거제 통영권을 따라 여수권까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지금은 대중화되어 초보꾼들도 쉽게 손맛을 볼 수 있는 채비의 변화도 꾸준히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꾼들의 성향에 따라 오구호는 갈리지만 분명한 건 어느 기법보다 부상하는 뱅에돔들의 예민한 입질을 파악하는데 단연 어뜸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무수히 발전하고 있는 채비의 한계가 어디인지 개인적으로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찌의 비중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부분 중 하나가 원줄과 목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민한 입질을 유도하기 위해 가벼운 채비를 운영하다 보니 좀 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줄을 선호한다는 게 대부분 꾼들에게서 공통된 의견이기도 합니다만, 중요한 건 얼마나 상황 변화에 빨리 적응하는가에 달려 있기 때문에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히 뱅에돔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은 뱅에돔 찌의 선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낚시꾼들에게서 찌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어떤 찌가 좋다기보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찌의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될 수 있다고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누구는 몇 도치로 몇 미터에서 잡았다느니, 누구는 어느 브랜드 찌로 잡았다느니 하는 문제는 절대 좋고 나쁨을 판단할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어떻게 낚시를 하느냐에 따라 찌의 기능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참고하시고 다음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라며, 제 개인의 낚시 경험과 시중에 나와 있는 스펙을 기준으로 준비하였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뱅에돔 낚시에서 주로 사용하는 찌는 0호를 기준으로 제로 알파, 제로 C, 2제로, 3제로로 나눠지며, 위로는 G1부터 G7, B까지 이 정도의 찌를 주로 사용되지만, 뱅에돔 낚시가 사계절 낚시로 발전하면서 그 이상의 찌도 사용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만, 대부분 뱅에돔 본 시즌이 오면 그 이상의 찌는 잘 선호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성돔 찌의 경우 고부력, 저부력찌로 나눠지지만, 뱅에돔의 경우 부력이 없는 찌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저비중, 고비중의 찌로 불려져야 맞는 표기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로찌와 투제로찌에 대해서만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로, 말 그대로 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떠지도 가라앉지도 않는 호수인데요. 바다에는 조류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물속에 들어가 있는 줄이 조류의 힘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찌에는 잔존 부력이 존재하게 됩니다. 제조업체마다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 G2에서 G5까지의 잔존 부력을 가지지만, 만약 그 이상의 잔존 부력을 가진다면 그 찌는 찌의 호수 표기법이 잘못되었거나 불량일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잔존 부력을 제외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제로찌의 경우 수면 아래 바닥까지 내려가기까지는 수면 위 찌의 반응은 없지만, 만약 조그만 물리적인 힘이 가해지면 바로 찌의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민한 입질에도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아주 예민한 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으며, 때에 따라 반유동으로 구사가 가능하며, 바다 상황의 조건이 바뀌거나 밑밥 동주에 애로사항이 있을 때 좁쌀 봉돌의 무게 조절로 장길조법 등을 구사할 수 있는 다용도 전천후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뱅에돔이 수면 위로 부상을 할 경우 목줄 길이를 1m 내외로 짧게 사용하거나, 수면 아래 중하층에서 입질을 할 경우 3m 내외로 목줄 길이를 사용하신다면 적절한 대응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은 투제로찌의 경우 처음 고안할 때 특정 수심층 이상은 가라앉지 않게 고안되었다고 합니다. 투제로찌의 경우 제조사에 따라 약간은 차이는 있겠지만 잔존 부력이 전혀 없거나 마이너스의 비중을 가지는 게 보편적이지만, 이 또한 그 이상의 비중을 가진다면 찌의 표기는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처음 그럴 수 있을까 하고 궁금했는데요. 실전에서 경험을 해보니 그런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닷물 속으로 서서히 내려가다 보면 수압이 존재하게 되는데, 적절한 비중과 찌의 부피가 맞아진다면 더 이상의 찌가 가라앉지 않는 원리에서 본다면 참 찌가 과학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고기를 낚기 위해선 찌만 있는 게 아니라 원줄과 목줄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줄, 바늘, 미끼 등의 각종 소품이 달린다면 그 무게에 의해 서서히 바닥까지 내려가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투제로찌의 경우 여부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찌가 수면에 착수된 후 찌 아래의 각종 부품들의 움직임이 시작되면 찌는 바로 반응을 하며 조류를 따라 서서히 가라앉게 되어 있는데요.
수면 아래로 잠기기 시작하면 제로지와 달리 어신지의 역할보다는 수중 탐색지의 역할로 바뀌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밥이 흘러가는 속도와 가장 유사하게 흘러가는 장점이 있어 뱅에돔 낚시의 중요한 밑밥 동주에 있어서 아주 유리한 조건을 갖춘 지이기는 하나, 낚시 경험이 많지 않을수록 수면에 찌의 반응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미약한 뱅에돔 입질에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입질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생기지만, 활성도가 좋아지는 시기에는 지출을 쭉쭉 가져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경험이 적을수록 미약한 입질의 반응에 잘 대처 못하는 단점도 있으므로 꼭 참고하십시오. 그러나 경험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미세한 입질을 받아내기 위해 채비 컨트롤로 더욱더 선호도가 높아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뱅에돔 낚시의 기법은 무수히 다양합니다. 어떤 채비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독이 되거나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정 찌를 선호하기보다는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찌를 잘 선택하셔서 자신의 채비를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림처럼 참고 잘 하셔 대물 손맛, 눈맛, 입맛 모두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